네, 계속해서 선거 막판 여론 어디쯤 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선거 전 공표가 가능한 마지막 날 조사가 포함된 두 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요. 두 개의 각기 다른 여론조사, 각각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널A가 자체 여론조사 팩트 시스템 폴 A를 돌려봤는데요. 4월 3일 기준 민주당은 36.12%, 국민의힘은 36.18%로 0.06%포인트 차이의 초박빙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요. 박상기 의원님,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자, 우리 채널A의 시스템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0점 얼마인데 저런 걸 이제 저는 바둑을 그리 잘 두지는 못합니다만 눈 터지는 개가 바둑이다 이렇게 말해요. 반집승부다. 반집승부는 바둑의 신도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부터 여론조사 믿지 마세요. 여론조사 다 소용없습니다. 이번 총선처럼 중구난방 여론조사가 많았던 여론조사 이 선거가 일찍이 없었지 않았느냐. 제가 10번째 총선을 경험하고 있는데 정말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가 이제 필요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사전투표하고 있는데 지지층을 누가 많이 투표장으로 이렇게 오게 하실 수 있는가. 네.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권자 본인들의 몫입니다. 이제 내가 투표장으로 가야 할 이유를 찾고 직접 문 열고 투표장으로 걸어 나가셔서 내 권리를 행사하는 당, 그 후보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저런 여론조사 수치를 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이겼네, 아이고 우리가 뒤지고 있네 이러는 국면이 아니다. 그야말로 초박빙, 엎치락뒤치락, 살얼음 모든 용어가 동원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4월 11일 새벽에 그러니까 4월 10일 6시에 출구조사도 이번에는 틀릴 것 같아요. 그리고 여론조사가 워낙 다양하고 많고 254개 지역의 후보들을 누가 맞힙니까? 못 맞힌다고 보고요. 끝까지 후보들, 유권자들 나라 생각도 하시고 네.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생각도 하신다면 끝까지 안심할 수 없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런 선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론조사 기간을 조금 더 늘려보겠습니다. 지난 보름간의 상황, 또 올해 초부터의 지지율 역시 양당이 여러 차례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입니다. 혼전 양상 속에서 선거를 치르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 이번에 보니까요, 여론조사가 아까 이제 박상기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봐도 정말 여론조사가 경선 때부터 시작해서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여론조사 공포에 저도 보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오는데 아예 저는 그냥 차단을 해놨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통계를 보니까요, 김어준 씨가 하는 여론조사 꽃이라고 하나요? 거기서 전체 여론조사의 22% 이상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한 곳에서 여론조사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했던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여론조사를 양당에 지금 분석하는 게 뭐냐면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이 특정한 어떤 보수층들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어떤 특정한 어떤 지지층의 어떤 너무 과표집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한 여론조사 지역 여론조사인데 너무 차이 나는 정반대인 여론조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렇기도 하죠. 그러면 국민들은 그게 신뢰가 잘 안 갈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너무 자주 또 이렇게 여론조사가 하루가 건너고 사실 우리나라가요. 세계적으로 여론조사 기관이 꽤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기관은 90개가 넘어요. 근데 이 미국과 일본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보다 한 반도 안 돼요. 그만큼 이 여론조사 기관들이 많은 이유가 우리 여론조사가 굉장히 좀 이게 좀 폭이 넓습니다. ARS 조사를 우리가 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기계음으로 하는 것들. 이거는 직원도 많이 필요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우후죽순격으로 여론조사가 많이 생겨서 ARS로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 ARS 여론조사는 물론 전문가에 따른 다른 이야기 있지만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지적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전체 어떤 판세를 좀 흐트려 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각 당에서도 이런 거 좀 믿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본인들 스스로 봐서도 이게 굉장히 어렵고 더군다나 지금 초박빙적인 상황이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을 좀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님, 지난 4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인데요. 자, 그러면 투표일까지 여론의 변화가 좀 있을까요? 여론조사가 공표 금지된 기간에 여론 변화를 제가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지요. 근데 이제 몇 가지 포인트를 좀
결국에 좁혀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선거를 결정하는 유권자 크게 최종 결정하는 유권자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지만 이제 너무 실망스러워서 찍어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다소 이제 온건한 성향의 보수층이 유권자들이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정권을 분명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야당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한 유권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유형의 유권자들은 조금 더 빠른 시기에 민주당이라든지 야당 쪽으로 표심을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이 몇 주 전에 나타났었던 그 여론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거는 결국에 첫 번째 유형,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선 때 투표를 했지만 실망한 층들이 남은 기간에 그래도 다시 한번 이렇게 투표를 할 건지 말 건지 이게 가장 큰 변수, 남아있는 변수 중에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의 심리가 이제 부딪힐 수 있는데 하나는 아무리 그래도 뭐 여소야대는 어쩔 수 없다 해도 민주당의 의석이 너무 많으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이제 어떤 걱정이라든지 나아가서는 공포 이런 것들에 좌우될 거냐 아니면 두 번째 또 다른 심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왕 지는 김에 그냥 크게 져라. 나는 손을 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심리도 또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이제 윤 대통령 실망층 이쪽이 이제 결집을 하는지 아니면 투표를 포기하는지 여기에 이제 마지막 관건이 달려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각 당에서는요 격전지가 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경합 지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49곳을 말씀을 하셨는데 50곳 전후가 될 수가 있는데 이 경합 지역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양당 결집이 확실히 보이고 있다. 전국 55곳에서 3 내지 4% 이내로 이기거나 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서울이 15곳, 인천, 경기 11곳 등 수도권이 26곳입니다. 결코 안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격전지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강벨트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용산 지역, 강태웅, 권영세 두 후보가 맞붙었는데 민심은 어떻습니까, 최진봉 교수님? 뭐 지금 상황에서는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누가 우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여론조사들이 어느 거는 또 권영세 후보가 앞장서는 것도 있고 강 후보가 앞장서는 것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는 끝까지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지난번 총선에서도 아주 근소한 차로 권영세 후보가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도 그 정도의 차이가 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강벨트 중에 특히 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새로운 정치 1번지가 돼버렸어요. 저기 대통령실이 저쪽으로 옮기면서 여러 가지 이슈와 논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곳을 반드시 다시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또 수승을 해야 되잖아요. 대통령실인데 저기까지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한강벨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활을 걸고서 양측이 공략을 하는 지역구고 다만 현재로서는 누가 우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야말로 초박빙이고 끝까지 가봐야 된다. 마지막에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되고 제가 볼 때는 큰 차이 없이 아주 근소한 차이에서 결정이 나지 않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유삼영, 나경원 후보가 맞붙은 동작을 지역도 격전지입니다. 자, 박상규 의원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6번을 갔어요. 어떤 총선 특정 지역구에 이재명 대표 같이 바쁜 그 정치인이 6번을 갔다? 한두 번 더 갈 것 같아요. 10번을 갈 수도 있어요. 저기서 투표를 끝낼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뭐냐면 그러니까 운동을, 캠페인을 그 정도로 공을 들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경원만은 떨어뜨리겠다. 자, 왜 그러냐? 한강벨트를 상징하는 지역이고요. 나경원 의원이 뭔가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대단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무슨 나로 시작하는 별명도 나오고 저기가 또 여성 폄훼 논란에 또 여러 가지 상징적 지금 그 장소가 되고 있어서 야, 이재명 대표가 정말 팔을 걷어붙였구나. 6번 한 번도 안 간 지역이 지금 100군데가 넘을 거예요, 아마. 대표 얼굴 못 본 그 후보들도. 그런데 저렇게까지 공을 들인다? 유삼영 후보가 예뻐서 가겠습니까? 물론 예쁘겠죠. 그러나 그보다는 나경원만은 여의도에서 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전체적인 흐름은 일단은 나경원 후보가 좀 앞서는 것 같은데 정말 나경원 후보도 안심을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느 지지층이 결집하느냐. 이제 여기 동작을을 중심으로 한강벨트가 파란 색깔이 되느냐
빨간 색깔이 되느냐, 네. 파란 색깔이 짙어지느냐, 빨간 색깔이 짙어지느냐에 그야말로 그런 시금석 같은 곳이 되어서 앞으로도 한 2, 3일 더 뜨거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수도권에서는요 또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성남 분당갑, 이광재, 안철수 두 후보가 나서면서 잠룡 대전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특히 더 치열한 접전 양상을 보이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원래 예상과는 좀 다르게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에 기자들이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서울대 분당 서울대병원이라든지 뭐 재생병원이라든지 의사분들이 꽤 많이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론을 그러니까 이 여당에 지금 좀 불리하게 상당히 지금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처음에는 이 지역 그 분당 같은 경우는 뭐 여당이 우세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에 지금 복병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안철수 후보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안철수 후보가 거의 뭐 지역에서 그냥 계속 있으면서 그렇게 지금 선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이 지역도 굉장히 막판까지 정말 이 초박빙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민심 향배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